예,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다 봤어요. 자, 시행자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죠. 도시개발사업실장.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검단 신도시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 수립되고, 그리고 검단 신도시 예, 구역도 지정하고,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는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자. 그죠? 시행자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이 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누구를 지정한다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었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었잖아요. 공공사업자 4명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그 4명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 민간사업자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다만 시행자 중에 우리는 만만한 조합을 얘기해 본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면 지정된 시행자는 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검단 신도시는 누가 신도시 개발 사업 했어요? 또 대부분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덩어리가 큰 것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공용 개발해야지. 그죠? 민간 개발하면 많은 개발이익 발생하고 공용 개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만 민간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태클을 많이 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시행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 예를 들면 여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요. 지정권자가 지정해줘서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뭐 해야겠어요? 이제 사업계획 작성해야겠죠. 실시계획 작성해.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작성하죠. 시행자. 그럼 실시계획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예, 그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인가받아. 지난주에 나눠드린 절차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받냐면 지정권자. 개발법은 누구냐? 모르면 지정권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여기 이 개발구역 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설계 도서 작성하고 공사 착수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이 실시계획에는 무엇을 포함하라고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자, 왜? 우리 앞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어요? 특례 인정해줬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특례가 있었어요? 당해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 및 뭘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봐버렸잖아요.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봤다.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다 여기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개발구역 시행하면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것을 봤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됐다는 말은 이 지역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개발구역이.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선지정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미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 개발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시행자가 이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개발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해야겠어요? 이 개발 계획의 방향에 개발 계획에 부합되겠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자, 그 메뉴에 1.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에 부합되겠죠? 먼저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인천시가 검단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방향 정했으면 사업 계획은 그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이번에 양가로 이번에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이 사업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 넣어서 공사, 착공,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는 것이 실시계획이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죠? 자, LH가 시행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했으면 인가받아야 그 사업계획의 효력이 발생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실시계획을 인가해 줄까?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누가 실시계획을 인가해 줄까? 인가권자 누구라고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해요.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다. 그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관한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나오죠? 예, 이들은 지정권자인데 사업계획을 인가받는 것이 이 지정권자가 구역도 지정하지만 시행자도 지정해 주잖아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요. 자, 그러면 이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까요? 자, 이 실시계획을 여기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까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은 항상 제가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보라고 했잖아요. 변경도 또한 똑같은 행위니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도 똑같은 행위예요. 변경도 똑같이 인가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 그래서 오른쪽 날개 있네. 오른쪽 날개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요. 변경은 똑같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다.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경미가 뭐냐? 경미가.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공적 개발에 있어서 경미는 10%예요. 10%. 우리 사적 개발, 우리 개발행위에서 변경은 5%였잖아요. 근데 공적 개발은 10%입니다. 자, 그래서 경미한 변경 인가 안 봐도 된다. 오른쪽 날개. 자, 보시면 10% 범위 내에서 면적이 감소된대. 10% 범위 내에서 면적 감소. 근데 조심할 것은 면적하고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면적은 감소만 경미지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그 개발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경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감액도 경미하다. 증감이잖아요.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다. 라는 사업비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감, 증액과 감액이. 면적은 그냥 감소잖아요. 면적은 감소인데 예, 사업비는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경미다. 자, 그래서 그것만 오른쪽 날개 있는 부분들 예,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는데 단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내용들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1번에 지정권자 인가의 그런 이야기 지금 보고 오른쪽에 경미한 변경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보세요. 또 꼭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작성하면 지정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업계획을 인가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권자가 양가로 밑에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는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해야 하네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그냥 실시계획 작성하고 고시를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자기가 작성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하급 행정청이라고 우리 교재는 지금 지자체 의견 청취를 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느낌 팍 오게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다. 무슨 말이냐면 국정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들으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우리 인천시장이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실시계획 인가할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듣는다.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있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기출처럼 뭐 국장이 할 때, 뭐 시도지사가 할 때, 시시계 작성할 때 국장의 의견 듣는다든지 원래 자기가 권한 있는 사람인데 뭐 상급의 의견 청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다. 그래서 하급 행정청 의견 청취.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라.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지정권자가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시행자해가지고 실시계획 작성했어요. 또 실시계획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했으면 지정권자는 뭘 해야 돼? 고시해야죠. 항상 뭐든지 마무리는 고시잖아요. 고시해야 외부적으로 나타나야지. 뭐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고시가 안 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한 우리 몰라도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한 인가하면 어디다 고시하겠어요? 관보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어디에다 고시하겠어요? 지자체가 발행한 소식지가 뭐라고 했어요? 공보라 그랬죠. 제가 관보 공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다들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관보 또는 공보의 계산 형식으로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실시계 인가 고시했으니까 자, 시행자가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으니까 이들이 인가 고시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가 고시했으면 누구한테 보내줘야겠네. 인가 신청을 한 시행자에게 관계서류 송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내줘야 되겠잖아요. 야, 네 지역에 이제 이런 사업 시행되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어라고. 그죠? 그래서 인가고시하면 관계서류를 인가 신청한 시행자와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뭐 해야겠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시행됩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람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송부하고 그리고 공람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시장군수구청장 보낸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이 볼 수 있도록 공람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소설 읽듯이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쭉 읽어가면 또 읽는 느낌도 있고 재밌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시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이에요. 혹시 기억할까요?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으면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는 바꿔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시행자 변경해서 그랬는데 직접 효과, 사업 시행 효과 발생 인가 받았으면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그래서 1인 이사 그랬잖아요. 인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앞에서 시행자 변경 기억 안 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 자, 기억 안 나시죠? 예, 난데. 자, 그래서 시행자 변경사유 있고. 자, 그래서 사업 들어갈 거예요. 직접. 나중에 이제 지형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수행 효과.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더라. 자, 첫 번째가 의제사항 등 그랬는데 그 중에 요겁니다.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제 나오죠. 나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여기 봐봐요.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무엇을 포함했냐면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했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 그 내용이잖아요. 지구기사지 할 때 그죠? 관리계획 결정될 사항이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시계획 작성할 때 인가 신청했어요. 요 포함해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인가 고시해 줬거든요. 근데 이 고시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또 결정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인가고시된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이거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고시가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러면 결정고시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 결정고시된 걸 보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고시된 걸로 보잖아요.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보세요. 자,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지하는데 자, 여기 살짝 설명합니다. 이 지역이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인천시가 여기를 도로 놓겠다라고 이런 남북으로 24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지역은 남북으로 24m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됐어요. 근데 이 지역이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는데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실시계 인가고시 됐어요. 그러면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정전의 관리계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정전의 관리계 결정이 있으면 그때는 그 정전의 결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그래서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29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을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데 지금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저촉되는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관리계획 결정고시제 내보시고. 자, 그러면 자,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이때 이제 결정고시 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뭐 배웠어요?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으니까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여기도 지용도면 작성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의 고시는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도면 고시할 수 있다고요? 거기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지용도면 고시가 나오죠?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봤으니까 지용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되는데 그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용도면은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은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용도면 고시의 특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련 인허가 의제 효과 나오면 항상 의뢰도제. 예,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밑에 박스에 있는 이런 다른 법에 한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다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우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효과금 항상 관련 인허가 의제 그렇게만 기억하여 자, 관련 인허가 의제 이렇게 정리만 딱 하시고 받은 것을 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실시계 인가고시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아까 직접적인 효과 무슨 효과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죠. 이제 사업 들어갈 거예요. 인가 받았으니까. 자, 우리 기본서 293페이지에 공사 감리 있죠. 감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94, 295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296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사업 시행.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쉬었다 하죠.